소견이 이게 허리를 구부리게 되면은 이게 갈비뼈가 이렇게 도드라지게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허리 강화 운동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저희도 지금 웰에서 오신 분은 뭐 103세 할머니 계세요. 오른팔만 항상 차갑게 느껴지는 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예. 도수 치료도 이제 물론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급성기에는 너무 아픈데 이제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더 이제 아파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마지막 준비한 게 이제 척추 측만증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척추가 이렇게 이제 정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가야지 정상적인 소견이신데 이제 옆으로 이렇게 척추가 휘는 거를 이제 척추 측만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커브 형태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등 쪽에서 이렇게 휘면은 이제 우리 몸에서 보상작용이라는 게 일어나서 허리가 이렇게 반대로 휘고 골반이 틀어지고 이렇게 어깨 높이도 차이가 나고 대표적인 이제 척추 측만증 이제 사진이 되겠고 이게 청소년기에도 많이 보일 수가 있고 이제 퇴행성으로도 디스크 간격이 이제 양쪽으로 일정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닳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한쪽이 닳게 되면 한쪽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옆으로 휘는 이렇게 퇴행성 측만증이 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척추 측만증을 이렇게 재는 각도가 있거든요. 이게 가장 기울어진 이제 척추 사이의 각도를 재서 콥스 앵글이라고 하는데 이 측만증 각도를 재가지고 보통 40도가 넘어가면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까지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각도고 성장기에는 이제 더 이제 척추 측만증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이 끝나면 더 진행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 이제 이 측만증을 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 20에서 40도면 성장기에는 더 진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조기 착용을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 20도 이하에서는 이제 주기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서 경과 관찰을 하거나 운동 치료 이렇게 더 진행되지 않게끔 그런 이제 운동 치료까지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요. 집에서 이제 좀 측만증을 의심해볼 수 있는 소견이 허리를 구부리게 되면은 이게 갈비뼈가 이렇게 도드라지게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허리를 구부렸을 때 이렇게 도드라지게 갈비뼈가 튀어나오거나 목 쪽에서 이제 추를 이렇게 내렸을 때 가운데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좌우로 치우쳐서 이제 떨어진 경우에 척추 측만증을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가까운 정형외과 가보셔서 한번 엑스레이 찍어보고 진료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는 비교적 간단한가요? 어떤가요? 틀어져 있는 게 사실 엑스레이 보면 좀 무섭게 휘는 경우들도 있지만 수술도 굉장히 크고 미용상의 문제지 이제 사실 기능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정말 각도가 심해서 그런 경우 아니면은 가급적이면은 각도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제 보존적인 치료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는 어른들한테도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퇴행성으로 오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퇴행성 관절이 이제 같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흔하기 때문에 저런 어른들 진짜 많이 보거든요.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이렇게 밸런스가 옆으로 많이 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제 수술이 가능하신데 이것도 수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것도 이제 보존적인 치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형외과 인턴 돌 때 예.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험한 수술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정형외과가 이렇게 대단한 과구나라는 느낌. 근데 무슨 막 망치 나오고 톱 나오고 이러니까 정말 겁이 막 났던 그런 맞습니다. 경험이 있어요. 또 큰 수술은 정말 이제 피도 많이 나고 참 정말 또 수혈도 많이 하고 맞습니다. 밤새 거기 막 지켜야 되고 그랬던 좀 기억이 있네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젊은 학생들한테 이런 모습이 있다면 교정기를 쳐거나 운동으로 이렇게 치료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빨리빨리 확인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청소년기에 잘 확인을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기 질문을 좀 해결해야 될 게 있는데 안녕하세요. 정형외과에 사진 찍어봤는데 협착증이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도 주사를 맞아야 할까요? 검사를 맞아야 할까요? 무릎도 안 좋아서 허리 강화 운동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주사 치료도 이제 받으신 환자분이신데 이게 주사가 이게 또 무한정 가는 건 아니고 환자분들마다 이제 상태가 다 다르긴 하지만 이제 몇 개월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얼마 안 가서 또 이제 아프신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너무 자주 맞는 게 또 주사가 이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좀 많이 아프면 주사까지 좀 놓을 수가 있고 간격을 가급적이면 두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격리하시면 이제 약물 치료랑 물리 치료 이렇게 이제 기립근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좀 일상생활이 많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아프면 그럴 때는 이제 주사 치료까지 고려해 보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좀 너무 극단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만약에 한 65세 어른이세요. 그분께서 약 드시고 주사로 좋아지신다면
만약에 한 100세 돌아가신다면 네.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주사하고 약물로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또 이제 연세가 고령이시면 또 이게 이제 척추 수술 같은 경우는 이게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전신 마취도 이제 고령이신 분들은 이게 또 부담이 되거든요. 이제 또 워낙 기저질환 많고 이렇게 하시는 건 마취 자체로도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외래에서 오신 분들 뭐 103세 할머니들 계세요. 예, 이렇게 막 주사 놓고 이제 아직도 이제 되게 정정하시거든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끌고 나가시면 되긴 합니다. 허리 강화 운동 좋은 건 두 가지 정도만 짚어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립근 강화시키는 운동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실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뒤쪽 이제 이렇게 기립근 강화시키는 예, 그 헬스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괜찮고요. 좀 너무 숙여서 하는 그런 운동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예, 가급적이면 기대서 하거나 피는 게 좋고, 관절이 아까 이제 전방전이증 같은 경우도 구부리면 앞으로 더 밀리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좀 많이 안 쓰셔야지 좀 덜 닳는 거거든요. 예, 너무 또 무리해서 이제 하시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기침하거나 재채기할 때 허리 통증이 심해지는 거는 디스크 탈출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시고요. 사실 복압이 올라가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뒤쪽으로 이제 디스크가 밀려가지고 이제 불편할 수가 있긴 한데 허리 통증 자체는 이제 젊으신 층에서는 대개 이제 근육통 양상으로 이제 오는 경우들이 제일 흔하기는 하고 디스크 탈출은 이제 다리 쪽으로 저리고 당기는 그런 증상이 주 증상이기 때문에 기침하는 것 때문에 디스크랑은 조금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솔트님께서는 힘이 빠지는 지금 무조건 수술해야 돼. 이거는 이제 힘이 빠진다는 게 이제 정말 이제 진찰을 해보면 정말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 이제 힘이 빠진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또 이제 진찰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정말 심한 분들은 이제 풋드랍이라고 해서 이제 다리 이제 아예 그냥 발목에 힘이 빠져서 아예 안 올라간다든지 발가락이 아예 안 움직인다든지 이런 게 이제 힘이 빠지는 그런 마비 증상이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응급으로 빨리 MRI 찍고 수술적인 치료까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보통 주사 맞고 나서도 이제 좀 이제 계속 불편하면은 이제 그런 이제 시술이라고 하죠.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술도 많이들 이제 받기는 하시거든요. 논쟁의 여지가 좀 있긴 한데 신경 성형술도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꼬리뼈를 통해서 이제 관을 넣어가지고 그쪽 이제 문제되는 곳에다가 이제 이렇게 풍선 확장술이라고 해서 풍선으로 이렇게 넓혀주는 그런 게 있고 그쪽 주변으로 이제 주사를 놓듯이 관을 넣어서 거기다 이제 놓는 그런 게 있는데 성형술도 이제 주사로 이제 해결이 좀 안 되고 수술까지 가기에는 조금 이제 곤란하신 경우에는 주사 치료하신 다음에 이제 성형술도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측만증은 이제 척추가 옆으로 휘는 게 이제 척추 측만증이고 이제 척추 관절이 안 좋으면은 이제 주무실 때는 척추 관절 안 쓰다가 아침에 일어나고 이제 활동하시게 될 때 이제 척추가 아프고 어느 정도 활동하시게 되면은 또 편해지고 이런 게 좀 관절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이제 그렇게 나오실 수가 있고 이제 또 근육 때문에도 이제 그렇게 이제 불편할 수가 있는데 나이랑 그런 상태를 좀 저도 봐야지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팔만 항상 차갑게 느껴지는 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예. 이게 신경이 눌리게 되면 보통 저리고 땡기고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표현하기 애매한 그런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차갑게 느껴진다고 이런 게 이제 혈액순환이 안 돼서도 이제 그러실 수가 있고 이제 신경이 눌려서도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나이대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혈관 CT라든지 초음파라든지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해봐야지 또 그런 걸 또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차갑게 느껴지는 것도 목 디스크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전문은 아닙니다만 좀 혈관 질환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고요.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좀 파행, 좀 걷는 걸 어려워하셔서 저는 당연히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생각했어요. 혈관 문제 때문에 걷기 어려워하는 파행. 제가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통해서 그래서 꼭 혈관 질환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파행이 있고 혈관성 혈액 순환의 문제로 이제 파행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차이는 이제 허리 쪽에서 이제 신경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신경성 파행은 이제 좀 엉치부터 해서 이렇게 좀 허벅지 해서 이렇게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양상이 조금 더 강하시고 혈액 순환 문제인 경우에는 이제 말초, 이제 손끝 발끝부터 보통 시작이 돼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 발 쪽으로 이제 보통 더 이제 감각이 떨어지거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호소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허리를 구부리게 되면은 조금 더 편해지신다 이러면은 약간 또 이제 신경성으로 또
오실 수가 있고 이제 자세랑 상관이 없다. 그러면 혈관성 파행일 가능성이 있고 좀 그런 좀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걷는 거 좋아하시던 어른이 네. 선릉역에서 삼성역까지 걸어가시는데 네. 원래 한 번에 가셨거든요. 근데 네. 거기 한 5번은 쉬시더라고요. 네, 그런 게 이제 전형적인 척추 협착증이나 이제 그런 너무 놀랐어요, 혈관성으로. 예. 한 5시간 정도 왔다 갔다 일하면 좀 누우셔야 된대요. 도수 치료 좀 도움 되지 않나요? 도수 치료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이제 근육의 문제거나 관절의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도수 치료가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이제 막 디스크나 이제 협착인 경우에는 이제 안에서 이제 신경이 눌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부에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는 조금 도수 치료 효과가 조금 제한이 있으실 수가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근육이나 이제 관절의 문제일 경우에 그럴 때 이제 도움이 근데 될 수 우리 보통 허리 통증의 거의 대부분은 뭐 염좌 이러잖아요. 그럼 그때는 도수 치료가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염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삐끗하시면서 이제 오시는 경우를 이제 보통 이제 근육 문제 이제 염좌라고 하시는데 그게 이제 급성기에는 이제 또 상당히 좀 아프실 수가 있거든요. 허리를 구부리고 필 때 많이 아프실 수가 있기 때문에 도수 치료도 이제 물론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급성기에는 너무 아픈데 이제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더 이제 아파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급성기에는 사실 조금 피하시는 게 저는 이제 더 도움이 되고. 저는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께서 같이 이렇게 소풍 가셨는데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낮은 동산에서 기침을 아주 해줬어요. 근데 저 허리 붙잡고 그냥 바로 그러니까 디스크가 이제 급성으로 이제 오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복압이 올라가는 이제 윗몸 일으키게 하거나 이제 복압이 올라가는 너무 세게 근력 운동 하시면서 안에 있는 복압이 올라가면 디스크가 뒤쪽으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압이 너무 올라가는 그런 일이나 운동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좀 뒤쪽 이제 엉치 쪽으로 아파하시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허리 관절이 안 좋으면은 허리도 아프실 수가 있지만 연관통이라고 해서 이제 엉치 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이게 통증이 좀 생기실 수가 있고 이게 뒤쪽도 이제 햄스트링 근육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이제 골반 뒤쪽으로 해서 내려가는데 고관절이나 이제 골반 쪽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엑스레이상 협착이라서 주사도 가끔 맞는데요. 왼쪽 발목 다리가 시려요. 허리 때문에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고 저린 게 이제 신경이 눌리면서 이제 다리 쪽으로 저리고 당기실 수가 있고 혈액 순환이 안 돼서도 이제 발 쪽이랑 발목, 이제 말초 쪽으로 이제 시리고 저리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또 나이나 이제 그런 상태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주사는 이제 가끔 맞으면은 괜찮습니다. 이제 통증이 심하면은 확실히 주사가 효과가 빠르시긴 하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사님. 우리 아델님께서 바닥에 앉은 후에 뭔가 쭉 늘어난 느낌이 나면서 괜찮아지기는 했는데 트라우마가 생겨서 겁이 난대요. 갑자기 그러신 경우에는 대개 좀 근육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근육이 이제 또 허리 길이끈 여러 이제 근육 다발들이 있고 시간 지나면서 좀 괜찮았다 그러면 근육통 양상으로 일시적으로 불량한 자세라든지 그런 반복적인 동작에는 좀 근육 문제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뭐 피곤하고 힘들면 또 우리 뭐 요추 염좌는 또 흔하게 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뭐 잘 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성남시 의사회와 함께한 아하 허리 통증. 여러분 그 허리 통증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이 좀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사님 오늘 아까 전에 엄청 처음에 긴장도 하시고 좀 떨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좀 편안하시죠? 뭐 옆에서 잘 해주셔가지고 다음에는 더 좋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이사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